부동산에서 상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공실상가, 건물주전의 상가, 혹은 신도시 공실상가 등등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실제로 지지옥션에서 제공하는 주간 통계 가운데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법원에 나온 경매 물건의 매각가율은 아파트는 87.44%, 다세대 주택 상가 같은 근린시설은 모두 60%대였고 토지는 47.7%로 반값도 안 되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지표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아파트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도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남들이 관심이 덜한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나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돌릴 때 비싸게 파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 채널이 소액 경매 채널이지만 상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언제까지나 소액 경매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정가는 총합 10억에 가까운 9억 8,400만원의 상가 4개 호실이 51% 하락해 수익률이 12%가 넘는 상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 타경 7732로 4번에서 7번 물건을 보시죠. 지금 경기에 상가를 봐야 하는 시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가 지금 봐야 됩니다. 한창 상업시설이 유행하던 2020년도에서 2022년도 가격에 비해 반토막 이상 난 상가들은 우리에게 적은 금액으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효자 부동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한국 배당주다, 미국 배당주다, 주택연금이다 뭐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을 8% 주는 배당주라 해도 세전 월 500만원을 받으려고 계산을 하다 보면 7억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도 결국은 소유한 아파트가 꽤나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야 가능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상가는 월세 500만원이 나오던 상가가 지금처럼 반값으로 유찰되었을 때 낙찰을 받으면 월세는 그대로지만 내가 소유하게 된 가격이 낮아지므로 수익률을 대폭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을 이용하여 레버리지가 가능한데요. 월세 500만원을 수익률 5%대로 받으려면 12억이 되어야 하지만 상가가 4억이 된다면 월세 500만원은 12%가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장기 임차가 가능한 우량한 임차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좋아야겠죠. 월세를 잘 받다가도 공실이 되어버리면 말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2023 타경 7732호 물건 4번에서 7번 물건은 금융기업에서 임차하고 있는 상가인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임차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호실별로 하나하나 보면 4번 물건은 32평에 2억 4,200만원의 감정가여서 2회 유찰되며 49% 가격인 1억 1,858만원이 되었습니다. 5번 물건은 65평에 감정가가 4억 9,400만원이지만 2회 유찰되어 49% 가격인 2억 4,206만원입니다. 6번과 7번 물건은 30평에 2억 2,600만원에 2회 유찰되어 1억 1,074만원입니다. 이 물건들은 2023년 10월에 감정하였고요. 감정가로는 157평에 상가 11억 8천만원짜리입니다. 현재는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49%인 5억 8,212만원인데요. 먼저 4번 물건을 아래 보시면 임차인 현황에 602, 603, 604, 605는 신한카드, 신한생명에서 통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동탄센터로 사용되어 있다고 써져 있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에서 전세권을 걸었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를 5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배당 요구까지 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사무실로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실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까 임차인 현황에서 조사관의 진술에 의하면 사무실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써져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새 주인이 나타나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카드와 신한생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탄센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병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점동에서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지역 건물인데요. 조금만 가면 동탄이니 동탄센터라고 불리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12%라는 상가지만 공실의 위험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하실 건데요. 분명히 그 생각은 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신한금융그룹의 임대차 관련 부서 사람들과 컨택해서 향후 임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확률은 매우 낮으니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월세를 동결을 말하며 계약을 계속하기로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임차료도 싸게 받는 편이 아니고 준수한 편이고,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인상을 해서 혹시나 공실이 되는 무모한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인데요. 비록 유찰되어 5억 후반에 되겠지만 여러분, 6억도 안 되는 상가에서 월세가 500만 원이 나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임차인도 금융회사 우량 임차인이니까요. 월세 500만 원 중 절반은 은행에게 이자로 주고 반은 내가 생활비로 써도 무려 250만 원입니다. 신입사원 월급만큼 나오는 것인데요. 상가를 낙찰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마다 조건이 많이 다르다는 점. 두 번째로 적자 법인이라면 법인보다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정말 유리하다. 세 번째로 이번 물건처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줄 거면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네 번째로 대출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제가 6월 중순쯤에 낙찰받은 상가를 법인으로 하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던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갑니다. 물론 DSR 한도도 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임차인 보증금을 빼면 됩니다. 그러나 상가는 2022년도 이후로 넘어가면서 어떤 은행은 임차인이 있는 것을 선호한 것도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마 법인까지 하시는 분들은 드무시겠지만, 법인도 결손 법인이면 98%의 확률로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은행 창구를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낙찰을 받으면 법원 경매장 앞에 있는 흔히 말하는 대출 이모님들이 명함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알려주시고 여기저기서 대출 정보를 받는 게 처음에 편하시고 정확할 것입니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상가는 생각보다 대출이 덜 나올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낙찰가의 3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가는 절반까지 떨어져도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좋은 상가 물건을 잘 잡는다면 블로그로 글 쓰고 유튜브를 하고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등 이런 부업을 하지 않고 편하게 월세를 받으면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대략 1.8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시다면 아주 편하게 월세 250만 원 정도를 챙길 수 있는 건물인데요. 수익률 6%에 나중에 맞춰서 판매한다 해도 이 판매 금액은 약 10억입니다. 5억이 안 되는 가격에서 낙찰받아 매달 월세 500만 원을 받다가 나중에 매각을 할 때 10억에 판다면 정말 그만한 재테크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상가를 다루었는데 어떠셨나요? 원래는 빌라 얘기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제가 6월 중순쯤에 상가를 낙찰받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먼저 풀어보고 싶어서 상가 물건을 적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에 비해 꽤나 많은 분들의 문의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하게 그 물건에 대한 공부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긋나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부분들은 저와 같이 지지옥션을 사용하시면서도 검색하신 흔적을 보면 빌라에만 관점이 쏠려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 채널이 현재는 빌라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좀 더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매는 수년째 보고 있지만 정말 매력있는 물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열기가 끝을 향해 달려갈 때쯤이면 정말 좋은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요. 하락장과 지금같이 긴가민가하고 아파트에만 쏠려있는 시기에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여러 종류의 부동산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여서 오늘은 이렇게 상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